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 설명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회의 주제는 우리 옆집 아이의 우리 공부, 내 아이의 공부하고 우리 비교를 갖다 해야 한다. 비교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비교를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아이의 또 마음, 내 아이의 태도, 그 다음에 또 옆집 아이의 또 환경, 옆집 아이의 태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비교에 대한 부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이 지금 현재 대치동 또는 다른 지역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시다 보면 옆집 아이가 내 아이보다 잘할 경우, 또 그 아이가 무엇을 갖다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될 경우, 또 학교에서 또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도 그렇게 시키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근데 사실은 어머님들께 제가 그냥 직접 권해드리고 싶은 건 내 아이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옆집의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지켜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해 보셨으면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제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들어오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아이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학년으로 이름을 모두 바꿔주세요. 왜냐면 제가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이름 말고요. 이렇게 학년으로 바꿔주시면 또 설명회 진행이 조금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줌을 하게 되면 어머님들 얼굴 뵙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년으로 바꿔주시는 게 오히려 부드럽겠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이름 바꾸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머님들께서 이제 이 장면을 갖다 잠깐 연출을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이 장면에 보면 수정 엄마, 그 다음에 재호 엄마, 그리고 규식 엄마, 이 세 분이 나옵니다. 자, 근데 브런치를 갖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어머님들이 나누는 대화가 옆에서 보시고 계시는 한 어머님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세요. 이 어머님이 못 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어머님이 여기에 우리가 끼었을 때 시간이 안 맞아서 사실은 여기 얘기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새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어머님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근데 그런 때는요, 어머님께서 지켜보지 마시고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는 어머님들 모임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건너오는 이야기가 적다 보니 적지 않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공유하시는 입장이 되시면 사실 그다지 감춰놓고 벽을 칠 일은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학원에 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어느 지역에서 잘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학원에 다니는지 어머님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세요. 자, 근데 이 어머님께서 이 아이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 그걸 알았을 때 학원이 변동되어지면서 아이가 학업에 대한 이 스케줄이 많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정말 이 학원을 가는 것이 참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돼요. 왜냐면 주변에서 그냥 그 학원이 저 아이가 다니니까 또 그 학원들에 많이 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소문에 의해서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아이들 참 많습니다. 실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통 한 50%에서 60%는 소문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오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아이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오전부터 학교 줌 수업으로 시작해서 오후 10시까지 줌으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걱정인 게요. 예전에는 그냥 줌을 갖다가 이제 하는 학원들이 이제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공부를 갖다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의 다양성이 있어서 정신 없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 흐름 자체가 중간중간 끊어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줌으로 시작해서 줌으로 끝나다가 보니 아이가 그 상황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다니려고 할 때 사실 참 그거를 갖다가 끈기 있게 하고 가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줌으로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 실시간 수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과목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 싫어할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싫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거는 딱 방법이 하나예요. 끊고 시작하고 끊고 시작하고 이거를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애들 중에 이것을 잘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끊고 그 다음에 플레이 시키고 끊고 플레이 시키고 자기가 하고 스탑 이거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머님들의 간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옆집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하지만 그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갖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끊고 가고를 매우 잘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내 아이가 공부하는 습관이 우리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끊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고 끊어지고 할 수 있고 이거를 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면밀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옆집 아이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생각을 참 많이 비교를 하지만 그리고 결과적인 것도 많이 비교를 하지만 우리 아이의 생각과 행동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어머님 세대, 그 다음에 저희 세대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회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현행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실 공부하는 내용이 많이 가벼워지기는 했지만 시험도 없어진 초등학교 7학년이라고 불리우는 학년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요, 저희가,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때는 국어나 영어가 쉬웠지만, 지금 국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어나 이런 것들을 잘할 경우에, 어릴 때부터 그 학생은 우리가 영재라고 불리우는 수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어릴 때의 영재는 어머님들, 단어 구사, 언어 구사가 상당히 자유로운 아이들이 언어 영재성, 즉 수학 영재성, 과학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세대하고 아이들 세대의 다른 점을 확연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학원에 다녔던 개수를 갖다가 한번 평균치, 통계에 대한 부분으로 비교를 갖다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40대 초반의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갖다 다녔을 경우에 많이 다녔다라고 하는 분들은 4개 정도 다닌 분들, 이거보다 더 다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다닌 학원의 개수가 최소는 1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의 개수가 적을 때는 4개, 많을 때는 17개입니다. 17개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새처럼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아마 학원에 대한 이 숫자가 더 늘어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와 같은 무게로 다니던 학원들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잘 다니고 있죠. 그만큼 그 시대보다도 아이들이 더 단단해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무게를 갖다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지능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창의성들이 매우 뛰어난 세대인 겁니다. 자, 근데
어머님 여기서 보실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무게감은 수학을 우리 정석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 수학에 대한 정석 저희 때는 공통수학하고 기본실력해서 5권이지만 지금 수상수학까지 해서 총 14권입니다. 근데 이런 수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무게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먼저 시키는 것도 있지만 실제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아이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지 그게 상당히 고민이 되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부모님들한테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건 초등학교 6학년 딱 12월 달까지 어머님 수원까지만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과학은 실제로 지금 저희 때 상하 이 2권이었던 교재가 지금은 9질 27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두께의 교재가 27권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은 내용이 매우 어렵죠. 어제 지금 제가 전주 지역의 어머님들한테 설명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갖다 하는데 어머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과학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도 그 지역이 물리라는 과목에 대한 부분에 깊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리를 안 배우고서 화학하고 지구과학하고 생물만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 이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라고 하는 부분의 현상의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할 수는 있죠. 근데 나중에 심화 문제나 융합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를 손도 못 댑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지구과학이라는 것도 고등학교 가서 이제 아이들 내신 때문에 내신이 쉬워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의대를 갈 친구들은 화학하고 생명과학 당연히 선택해야 되죠. 근데 요새는 화학보다는 생명과학을 많이 추구하는,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세태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시대를 겪었던 아이들, 지금 어머님 세대의 이 아이들일 때와 지금의 아이들일 때, 이 무게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사실 우리 아이하고 다른 옆집의 아이를 갖다 비교할 때 조금 더 쉽게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무게감에 대한 부분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문에 대한 이 부분을 보고 참 많은 것을 갖다 느꼈는데요. 뭐냐면 30대 중반의 학부모님,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이제 초등학교에 막 진학을 하거나 입학을 하거나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년 저학년에서 좀 이제 올라가는 세대죠. 조금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는 나이대의 부모님들입니다. 자, 근데 이 부모님들이 이 설문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 다른 아이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56.2%가 내 아이의 관심도가 더 높으세요. 저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사실 다른 아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내 아이의 관심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부모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아이의 관심도가 높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관심도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아이이기 때문에 가지는 관심도가 높은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는요. 아이가 언제까지 부모에 대한 곁을 지킬 수가 없고 또 부모님이 아이의 곁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아이가 독립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갖다가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관심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그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기 어머님들이 보통 아이가 이렇게 이 떼를 쓰고 있을 때 여기서 이 지금 일러스트에서 보이시죠? 내 말 좀 들어줘. 근데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일단 관심 부재,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아이가 잘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부모들과 소통을 갖다 하고 싶어도 잘하는 것 이외에 이야기할 거리를 못 찾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차단시키죠. 그러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춘기가 일찍 와서, 근데 사춘기가 일찍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표현은
쓸 수는 있지만 사실 사춘기라고 하는 게 오게 되면 일찍 왔을 때 나중에 그것이 끝나갈 무렵 아이가 철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하기가 매우 편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또 다른 얘기로 보시겠습니다. 자, 현 초등학교 3학년하고 4학년들 선행진도 수준하고 목적의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학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학원에 다니는 재원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학생들의 선행진도 수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아마 지금 어머님들께서 이렇게까지? 근데 얘는 또 너무 안 나갔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딱 지금의 상과 딱 지금의 하에 대한 평균치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의 중간치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따로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 중간치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더 다양하고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분짓기가 매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현 초등학교 3학년 2명인데요. A 학생, B 학생이라고 명명하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수학의 진도가 끝나 있고 그 다음에 초등과학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청담이라는 어학원에서 알바트로스의 반에 들어가 있죠. 알바트로스는 청담에서 제일 윗반입니다. 자, 근데 영어도 지금 잘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운동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의 수학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은 다니지 않고 있어요. 실험과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옆에 있는 동네 학원에 중간반 정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이 부분을 목적의식을 갖다가 딱 비교를 해봤을 때 A 학생은 영재고를 꼭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영재고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자사고를 거쳐서 의대에 진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여기 B 학생은 아직 목표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아이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아이가 결정을 못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방치하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방치라고 하는 부분도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아이하고 이 진로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상담해 줄 수 있는 스킬이 부모님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 아이가 의대 가고 싶어, 아니면 아이가 수학자가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무엇을 갖다가 알아보셔야 되냐면 수학자가 되기 위한 로드맵을 내 아이한테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즉 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로드맵으로 이 수학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서 수학자라고 하는 직업을 갖다가 취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과학자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죠? 다큐에 엄청 많습니다. 그 다큐의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 노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외국 것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것도 그 부분에 대한 다큐가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TV에 대한 부분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전환해서 풀어보시면 목적이 있는 친구와 목적이 없는 친구의 실질적인 속도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초등학교 3학년인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을 수학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친구가 나중에 중학교 3학년을 했어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분명히 또 KM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KM으로 보면 수상수화에 대한 부분에서 걸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친구하고 진도가 비슷해지게끔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본인은 이것을 갖다가 반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한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다가 선생님 그거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이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남으니까 사실 저는 다른 과학 공부보다 제가 수학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학을 가르치면서 수학을 걱정하는 건 참 이상하죠. 근데 수학은 할 때는 참 잘 되는데요. 조금만 텀을 두어도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조금이라도 이어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문제집 한 권을 선택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네, 푸는 거를 이렇게 연습시키는 걸 한번 애들한테 권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어느 수능에서 만점 맞은 친구의 이야기를 갖다가 듣고 네, 서점에서 책 한 권을 구입을 해서 네, 그 책을 갖다가 이번 한 달에 한 학기씩 자기가 배웠던 그 단어, 그 수학의 학기 내용에 맞추어서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갖다 볼 때 요새 아이들의 생각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수학을 즐겁게 배워요. 수학을 재밌게 배워요. 근데 다른 공부들도요. 참여할 때 즐겁게 공부를 갖다 하더라고요. 어머님, 내 아이하고 옆집 아이를 갖다 비교할 때 한 가지만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공부하는 즐거움을 누가 알고 있는지. 그러면 내 아이가 속도가 느려도 나중에 앞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집 아이가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고 있을 때 내 아이가 알고 있지 못한 그 공부의 즐거움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지 네, 그거를 고민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사실 학원에 대한 이 간판을 갖다가 보시고 하는 것보다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내 아이에게 공부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지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내신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형님. 왜? 이 실제로 밴드 라이브라고 하는 그 영상 프로그램을 갖다 이용할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아이들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수업만 진행하시니까 오히려 편해요. 근데 줌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이 어머님들이 켜놓으신 화면처럼 제가 물론 부탁을 드리긴 했지만 켜놓으신 화면처럼 화면들이 다 시커멓고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갖다 할 때 너무 힘들어 하세요. 실제적으로 줌 수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2배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가 더 어렵죠. 자, 그럼 다음 친구들 갖다 한번 보실까요? 이번엔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의 C학생은 네, 수상을 하고 있고 실제 이 학생은 네, 중등과학 물화생지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현행 유지에서 우리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에 대한 부분은 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학원에 네, 가서 본인이 현행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은 네, 토요일 날 한 차례. 자, 근데 D학생 같은 경우도 늦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과학 공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법과 리딩에 대한 부분들 영어 하고 있고 운동 네, 하다 안 하다 하나도 안 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달라요. 자, 근데 여기서 놓고 보시면 여기 있는 경우도 네, 똑같은 경우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C학생과 D학생의 경우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들 네,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네, 전주, 그 다음에 대전, 네, 부산, 네, 제주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과 거기는 원장님들을 좀 이렇게 뵐 기회가 있어서 네, 만나고 왔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서 영재고라고 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네, 자사고 우선순위를 갖다가 두어서 네, 의대로 진학하는 과정에 네, 이 과정을 최우선으로 두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치동의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뒤지지 않는 수학진도, 선행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D 학생 같은 경우도 뭐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아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수준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서 네, 약간 중상으로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단 초등학교 5학년이 넘어가기 전에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이 좀 도움을 주셔서 아까처럼 네,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 뭐 6학년은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6학년은 지금 이제 수능이 바뀌는 마지막 막차에 그 열차를 타고 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6학년들한테 여기서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은 좀 얘기가 다르죠. 왜냐면 얘네들은 바뀌는 수능이 완전하게 이 자리를 잡아서 실제로 가장 완벽한 상태의 바뀐 수능이 적응되어질 학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가 관건이죠. 근데 어머님 초2 같은 경우도 네, 여기서 빠른 친구들은 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하고 있는 애들인데요. 저는 저거 대치동 애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치동 애들이 아니고요. 네, 부산에 있는 센터 네, 지역이나 네, 대전에 있는 둔산동에 있는 아이들 네, 대부분들 지금 초등학교 2학년들 중에
네, 이렇게 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네,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대치동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들의 아이들 부모님이 다른 학년들에 비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의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공부, 아이들의 실력에 대한 부분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근데 여기서 어머님 조금 내려놓고 보셔야 되는 건 초등학교 2학년 때는요, 어머님들 경험해봐서 다 아시겠지만 여기 3학년, 4학년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요, 1월달 다르고 2월달 달라요. 3월달 다르고 4월달 달라요. 매달 바뀌는 이 모습을 보고 네, 어머님의 이 얼굴이요, 웃었다가 다시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사실 아이에 대한 부분의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는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아이를 믿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어머님 초등학교 2학년 때는요, 네, 정말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네,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안정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실제 내 아이의 실력이고 내 아이의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네, 훨씬 네, 좋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들은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도가 빨리 나간다고 하더라도 3, 4학년 때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뒤집힐 수 있는 확률들도 굉장히 많아서 여기 초등학교 2학년에서 이 진도를 갖다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저는 네, 정확하게 교과에 대한 공부의 접근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연산이나 또는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만 연산을 갖다 할 때 초등 교과에 대한 부분의 접목이 반드시 돼서 교과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실험 같은 경우도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가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교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를 접할 수 있는 과학책이라고 한다면 Y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네, 초등과학 뒤집기라는 초과뒤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 책들은 철저하게 교과 베이스이기 때문에 과학책이긴 하지만 네, 그림책이 아닌 텍스트 책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책들을 읽혀주시면 실험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교과에 대한 부분을 접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초등학교 2학년들의 목적은 네, 황소학원 입학이죠. 네, 근데 이 황소학원 입학을 못하면 어머니들 부르르르르 하세요. 네, 근데 입학을 못했다라고 해서 내 아이를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 아이를 꾸짖을 필요도 없고요. 내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학진도 완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뽑는 인원 자체가 워낙 좁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고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여러 가지 파란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 예년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많이 뽑혔습니다. 자, 근데 그 부분에서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진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황소 잘 모릅니다. 황소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영재교육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 진도는 천천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어머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실 때는 내 자녀의 성향하고 학원에서 추구하는 시스템의 성향이 정확하게 맞는지 보셔야 돼요. CMS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지금 저학년일 때는 사고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 시키죠. 교과에 대한 부분은 무료특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무료특강으로 하는 것 교과가 만약에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점검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가 교과를 갖다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황소를 가게 되면 천천히 가지만 실질적으로 아이가 수학에 대한 부분의 진도를 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황소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어도 선행 진도를 갖다가 뽑을 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철저하게 주요 학원, 주학원이라고 해서 1번 학원하고 그 다음에 간혹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는 2번 학원을 설정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외로 하셔도 괜찮지만 학원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메이크업을 할 때는 그 담당 선생님에게 메이크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못 본 내용을 이렇게 또 마무리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에게 다른 학원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조적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왜 타 지역에는 수학학원들이요 보통 3일 또는 5일씩 가는데 왜 대치동은 이틀을 가느냐. 근데 이틀을 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만약에 하루를 갖다가 보조적인 요일로 만들어 놓으면 3일이면 훨씬 빠른 진도로 완성도 높은 수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시스템이 2+1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영어도 5일, 수학도 5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할 수가 없죠. 그게 어머님 지역적인 부분의 차이입니다. 이럴 때는 어머님들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뭔 결단을 내려주시냐면 아까 지금 여기 초등학교 4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는 진도가 빠르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어머님 초등학교 6학년을 지나서 중학교 가잖아요. 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많이 다닐까요? 많이 안 다녀요. 많이 안 다니고 오히려 학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정을 해서 많이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4일 정도 다니게 됩니다. 4일. 근데 그 4일 정도 다니는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치가 나오느냐? 결과치는요, 어머님 매우 잘 나옵니다. 학원의 개수가 줄어드는 아이들은요, 자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점검하고 생각하고, 다른 수행평가나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제자 중에,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수업에 접하면서 저랑 이제 중등반까지 공부하고 이 친구는 지금 현재 특목고에 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친구의 어머님은 힘들어하세요. 왜 힘들어하냐면 아이가 어머님 고등학교 1학년인데 새벽에 3시까지 어머님 지금과 같은 이런 시간에도 공부를 꼬박 다 해요. 어머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초등학교 학생일 때 그렇게 공부를 했을까? 아니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잡힌 습관으로요, 본인이 고등학교에 와서 세운 철칙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는 새벽에 2시가 아닌 3시까지 꼭 공부하고 잔다가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맨 처음에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1년을 지켜지고 오다 보니까 사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에 대한 이 학습에 대한 부분에서 겁이 없는 거, 거부감이 없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 부분에서 이걸 꾹 참고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것이 3시까지라는 시간으로 바뀌어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친구가 학원도 많이 다니겠지. 아닙니다. 학원 지금 2개 다녀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그 친구가 전교 1등이기도 하죠. 어머님의 자녀분들이요, 할 때 학원을 많이 다녀서 되는 아이가 있지만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시킬 때 어느 부분의 포인트에서 아이가 즐거워하는지를 꼭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 입시 트렌드에 대한 부분의 관점을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어머님들은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냐면 아이들의 그 학습 방법이 지금 이제 곧 입시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회를 하면서 어머님들 이제 같이 만났던 분들은 몇 번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수학이 인터뷰로 바뀐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어요. 근데 5학년들부터는 논술, 서술형으로 모든 과목에 대한 평가가 바뀐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지금 발표를 했죠. 사실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정말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입니다. 왜? 논술, 서술형으로 평가를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수능의 절대평가에 대한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정시, 수시에 대한 비율 변화. 제가 3년 전에도 정시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지금 현재 38%, 2년 전에는 20%였는데 그것이 지금 5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원래 50%까지 올리는 것은 여기에는 이 부분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지금 바뀌는 것의 트렌드에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학교 공부를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도요, 어머님, 고교 학점제 도입이 되어졌을 때 이 상황에서 아이가 어떤 학교에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머님들 초등학교니까 아직 그 고민이 없으시고 대치동이니까 어떻게 보면 고민이 없으시겠지만 어제 그 전주 설명회를 할 때요, 전주에서는 물리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가 없대요. 과학 중점 학교 외에는 물리 수업을 해주는 학교가 없어서 물리를 선택할 수가 없대요. 이거 어머님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는 큰일인 거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대치동에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저 양재나 이런 데에서는 물리 1, 2에 대한 부분에 물리 1까지는 하는데요. 물리 2를 선택해서 듣는 학생이 없어서 학교를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학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간 까먹기를 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도 그 지역에서 강자인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거나 우리가 흔하게 불렀던 특목고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서 가거나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내용은 사실 그 해에 딱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수시의 결과가 나왔을 때도 하나고등학교가 지금 50명으로 1등이죠. 그 다음에 2위를 달리고 있는 용인.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고라고 하는 부분의 위력은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거는요, 어머님, 여기서 우리가 2024년도에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을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했어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에 수능의 변화를 갖다가 주면서 수시하고 정시에 완전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제일 위험하지 않겠어요? 새 입시. 어머니들 수능 바뀌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받을 타격감은 정말 큽니다. 자, 그래서 지역의 강자, 지역의 엘리트 명문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들을 키우는 것이 지금의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 저학년의 아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영재고의 부분이 의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대를 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다면 영재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서울 영재고나 그 다음에 또 지역 단위에 대한 이 부분의 자사고들이 그 지역 외에 학생들을 받을 때 프로테이지를 20%만 우리가 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서울권 아이들이 80%에 대한 부분을 갈 수 있는 확률적 높은 확률을 갖다 우리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엘리트 명문학교라고 불리는 대치동의 휘문, 단대 이런 데들 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숙명, 진성 마찬가지죠. 그런 지역 학교들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릴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님들은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녀분들이 항상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도에 대한 부분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왜 정도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정립해야 되냐면요, 사교육을 담당하는 컨설팅 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교육 의존도가 지금도 높은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수능시험에서는 논술 서술형 문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근데 실제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에 폐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능시험의 논술 서술은 기본 시험이고요.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실제 본고사가 부활된다라고 한다면 수준 차이가 상당히 날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논술 서술형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교과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이 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과 학습을 할 때 본인의 지식 자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써주는가가 일단은 관건이에요. 그래서 왜 논술에 대한 수업 받으러 다닐 때도 포인트 찔러주는 것들은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심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심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교과서에서 찾는 게 아니라요, 어디서 찾는 거냐면 바로 책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책 읽는 습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잠깐 중간에 제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중에 오늘 하는 내용하고 일단 비슷하게 내용의 흐름이 맞기 때문에 나중에 책 읽으실 시간이 되신다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이와 나는 한 팀이었다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최세현 작가가 이제 썼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쓴 책의 275쪽에 보면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비교 대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따라갈지 무엇이 맞는 길인지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잘 되면 또 다음에 무엇을 갖다 해야 될지 도무지 끝이 알 수 없는 이 기준들을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근데 왜 여기서 어머님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건요. 결국은 어머님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머님들 스스로가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그 어머님 스스로의 기준을 갖다가 만드시고 그리고 내 아이의 로드맵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아이가 다른 애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론 성공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건 옳지만 그래도 내 아이의 로드맵에 맞게 수정해 주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어머님들 집에 책꽂이에 정말 많은 책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꽂혀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높낮이가 다른 책들이 다 꽂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이 만약에 지금 동화책이면요. 어머님 다 치워주세요. 옛날에 봤던 책들을 보면서 어머님이 그 아이가 어릴 때에 대한 생각이 젖어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 치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 전문가들이 와서 맨 처음에 제일 손보는 곳이 바로 책꽂이입니다. 왜? 책꽂이에 있는 부분의 책들이 아이한테 흥미를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꽂혀있는 책들은 저희가 쓰레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 책들을 갖다 어머님 일으킬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건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정말 이 아이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만만한 건 좋아요. 근데 자만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겉모습?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가 자신감 때문에 발표를 또 상승하고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겉모습에 부모님이 만족해버리는 순간 내 아이는 정말 부모님의 머릿속에서만 자라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에 절대 속지 마시고 이 독서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교과 지식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이렇게 일맥으로 잘 이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머님들한테 툭툭툭 질문을 던질 때 어머님들께서 그 아이가 만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피드백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독서에서 얻은 지식과 부모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합해져서요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책을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이 책 읽는 방법 중에 포스트잇을 갖다가 이용해서 읽는 방법,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책이 두꺼워져야 되는데 그 책이 두꺼워져야 된다는 얘기는 책을 갖다가 볼 때 손때 때문에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요. 책을 한 권을 보더라도요. 내용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책 읽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바뀐 현초 5학년의 수능 변화 방법에서 책이라고 하는 것에 깊이를 갖다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을 때 한 권을 읽더라도 깊이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을 조사하면서 내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노력하면서 읽는 것이 매우 필요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곧 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책 한 권 자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아이를 내 옆에 두어야 한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책 읽는 것이 실력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왜 우리 어머님들 이야기 나눌 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이 부분이 좀 심하죠. 이해력 자체가 좋은데 마무리가 부족하다. 근데
어머님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면밀하게 판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력은 좋다는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건 고개를 그냥 끄떡끄떡 잘하는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대답을 매우 잘하는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무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집중력이 일단 부족인 것도 있지만 너무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답에만 몰두하는 경우들이 대다수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요 마무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숙제 잘 안 해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학이든 영어든 과학이든 상관없이 모든 과목에서 다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과정학습이 완료가 되긴 했는데 왠지 기초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경우 이런 때는 어머님 전체 과정에 대한 거 만약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했는데 뭔가가 부족해요. 그때 다시 시키지 마시고요. 네, 전체적인 부분에서 1, 2, 3, 4단원 중에 2단원이 부족하면 2단원만 빼서 하세요. 네, 그러면 그 시간도 절약되어지지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네, 속도도 빨라지는 쾌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자 하는 부분에서 집중도 있는 학습을 배우기 때문에 더 공부에 대한 즐거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요, 했던 걸 갖다가 모르면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코칭해 주는 게 아니라요. 너무 그것들을 자꾸 무게감을 주면서 반복시키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진료하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 머리 회전이 엄청 빨라요. 근데 그 빠른 이 머리 회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센스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메이크업을 갖다 해주게 할 땐 항상 취약단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약한 거 어린아이들이니까 일단 성대경시 보죠. 다른 뭐 KMC 보죠. 이런 대회들도 마찬가지고 실제 실전에서 우리가 약한 애들의 대부분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황소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어머님 황소를 보내시는 거죠. 왜? 황소에서 느리게는 가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고 가죠. 그리고 필즈나 이런 수학학원에서는 아이들에게 푸는 요령을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이 배우는 쾌감도가 높기 때문에 필즈라는 학원, 황소라는 학원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시험에 취약한 아이들 중에 영재기가 있는 애들은요, 글씨 잘 못 써요. 그리고 영재기가 있는 아이들은 그 꼭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아이들이 한쪽에 이 한 패턴에 한 글자, 그쵸? 여기다가 가를 적었으면 여기에 나를 적어야 되는데 가 적은 곳에다가 나를 적고 다를 적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아이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적지만 한 곳에 겹쳐진 글씨는 암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런 친구들은 글씨를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노트를 정리하는 습관을 알려주어서 정확한 필기 습관을 잡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특히 이번 코로나19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3단계 간다 안 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상태에서 사실 부딪힐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바꿔보세요. 뭘 바꿔보냐면 수업 준비할 때도 아이들한테 그 수업 준비를 시켜보세요. 그리고 학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갖다가 풀 때도 실질적으로 질문을 갖다가 할 때 어머님들이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이 맞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답노트 작성을 꼭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수학에 대한 부분의 이해도가 일단은 선행이기 때문에 특히 수학은요, 어머님 제가 꼭 권고드리고 싶은 건 100%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진도를 갖다 나가는 데 있어서 100%는 없어요. 그건 부모님들의 욕심이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100점 못 맞은 거 부모님한테 가서 한번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려봐라. 네, 근데 그럴 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완벽이라고 하는 건요, 어머님 퍼펙트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진짜 힘들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다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다니까요. 네, 그러면 공부할 때요 경험적인 부분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머님
일을 할 때도,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때도 일하는 즐거움을 잘 몰라요. 어머니, 돈 벌 때도 돈 버는 즐거움을 잘 아는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적인 부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네,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선택하는 습관을 들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 비교하는 부분도 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변화한다고. 그럼 옆집의 아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엄청나게 비교당하면서 엄청나게 그렇죠. 아이가 뭔가가 보여지는 것들을 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말 비교하시고 싶으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때는 비교를 해서 어머님들이 다른 선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전에는 네, 아이의 비교는 당분간 3년만 참으시고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의 로드맵은 어머님 진짜 고민하셔가지고요. 이건 숙제를 제가 드리는 건데 아이의 로드맵은 어머님이 짜주세요. 짜기 힘드시면요, 어머님. 어머님들 주변에 왜 아이가 좀 이렇게 잘했던 아이들,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갖다 듣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스토리로 짜보세요. 그러면 그 스토리가요, 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어머님들의 경험치로 정말 짜보시는 분들, 어머님들 중에 진짜 아이들 잘하는 어머님들은요,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 스트레스 안 받고요. 어머님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뭘 스트레스 받냐면 내 아이의 로드맵을 짠다니까요. 학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스케줄도 어머님들이 하시지만 그 아이에 대한 시간 스케줄을 갖다가 어머님이 짜신다니까요. 다른 친구들에 대한 이 부분에 팀 수업에 쫓아다니면서 아니요. 내 아이의 시간 스케줄을 어머님이 짜신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비교하는 어머님보다는 내 아이하고 소통이 정말 잘 되는 애. 어머님, 아이가요 정말 집에서요, 엄마 있잖아, 나 오늘 수학에서 뭐뭐 배웠는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거든. 어떻게 하지? 그럼 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진짜 모르겠다. 이거 엄마가 한 번만 얘기해주면 안 돼? 그러면 어머님이 이야기를 학원에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말 어머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는요 10명 중에 단 1명도 없어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좀 이렇게 스스로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 열린 부분에서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요, 아까 어머님 책에서도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내 아이와 나는 한 팀이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딱 들어맞게끔 되어집니다. 사실 고등학교 진학해서 어머님들이 대학교 입시 문턱에 갈 때까지 아이하고 어머님 따로 노는 경우에는 이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진짜 한 팀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딱 1시간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음소거를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 하시는 부분들 중에 어머님들께서 꼭 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아이들이 요 내용이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밑에 학생들은 수능이 바뀌게 되면 논술서술형인데요. 이 논술서술을 갖다가 잘하는 거는 이거는 한순간에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깊이 있게 한 것을 본인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수업 방식은 이미 2010년도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수업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어머님, 집에 칠판을 두고요, 본인이 공부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많이 떠들어대면서 앞에서 부모님한테 이야기 설명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아이들이 가졌던 강점은 이런 논술서술형 나와도 구술이 나와도 별로 어렵지 않게 했어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만들어진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현행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네, 아이들이 지금 이 책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 네, 이렇게 공부들을 할 수 있게끔 네, 포스트잇을 어머니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 그 스스로가 네, 그림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네, 보지 않도록 그림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보는 건 좋은데요. 사실 그림책을 갖다가 많이 보게끔 되어지면 아이들이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왜? 그 그림에 대한 부분의 이미지가 계속 읽었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읽어요. 근데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읽어주는 거거든요. 왜 저희가 텍스트의 책을 갖다 강조하냐면 텍스트의 책은요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어머님 꼭 리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리뷰라고 하는 이 부분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잘하는 아이는요 정말 나중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그 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했을 때 본인이 네, 생각한 부분에서 왜 이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를 찝고 그 다음에 그 찝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강렬하게 비판을 갖다 하겠죠.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네 그냥 모두 다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뭐를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내가 작가라면, 만약에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나는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바꾸어서 여기 있는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개시켰을 거야 라는 네, 리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이 내 초등학교 때 만들어져서 오게 되면요, 논술 서술에 대한 부분의 포인트들은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들이 이제 그 연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키신다고 하면 분명히 또 네, 독서 논술 학원들을 또 보내실 텐데, 독서 논술 학원들을 보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네, 아이들에게 일러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적인 거는 사실 독서 지도사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해요. 그리고 왜 독서 지도사가 있냐면 독서 지도사 하시는 분들이 그 책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읽을 때 한 권을 가볍게 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읽었던 책을 다음번에 읽을 때 네, 무겁게 책을 읽도록 네,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책에 대한 부분을 읽힐 때 어느 부분의 포인트에 맞춰서 책을 읽힐지에 대한 것들은 한 번쯤 네,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어머님들 중에 네, 질문을 네, 하실 분들은 네, 가볍게 질문들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없으신가요? 네, 오늘 그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은 다 네, 녹화가 됐고요. 그 녹화된 영상들은 어머님들께 네,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나 이런 데 우리가 공개 자료로 놓을 건 아니고요. 네, 비공개 자료로 놓을 거라서 네, 받으신 주소로 네,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